전기를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이 되는데 되게 간단하고, 선풍기 같은 것도 기어 방식으로 가고, A사 레이더 같은 것도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레이더 소재를 가고 전기양을 각각 줘요. 형광등도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를 따라서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소켓에서 하거나 전기양을 따라 강중량으로 해서 빛의 밝기를 정합니다. 35W, 35W, 60W. 형광등도 마찬가지고 발광 소자 방식 LED 전등이나 그러면 40개짜리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20개만 준대 10개만 40개만 빛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그래서 이게 발광 소자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빛을 융합하여서 융합빛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빛의 사이즈가 틀리면 융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물리를 제 이론을 따라서 강한 융합빛이란 자동차 전조등도 그렇고 모든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그 발광 소자 방식에다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줍니다. 조명 방식이다, 램프 방식, 발광 다이오드 또는 방막 트랜지스터에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해서 입체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광 일반 반도체 소자에도 반도체에 PM 반도체다 그러면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20단계도 할 수 있어요. 40단계도 할 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 용접 장치에도 레이저 스케일 발광 빛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들어 놓고 템별로 묶어서 초점 방식으로 몇 개를 묶어 쏘느냐에 따라서 합니다. 레이더 A사 소자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치나 카메라, 화소수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해서 하시면 이렇게 세밀한 화면을, 고밀도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이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된다는 것이죠. 배터리 장식이 종류가 많죠. 배터리가 종류가 납축 전지도 되고 콘덴서도 되고 제 방식의 금속 콘덴서도 되고 금속이 이제 이렇게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가면 그게 이렇게 전지가 된다. 이렇게 연고 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아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모듈을 따라 전기 흘러주면 이게 회전하지 않아도 전기가 업돼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다가도 건전지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연고 자석과 코일을 반응하도록 놔주면 감든지만 반응 이렇게 하면은 전기를 흘려주면 업돼서 나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흑연 배터리를 응급지 하나만으로도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겹, 수십 겹 응급제를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의 대중수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양극재, 음극재 둘 다 이 동일한 기술이 들어가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납축 전지도 그러고요. 그래서 서로 배터리를 몇 개를 먹느냐, 연구자석 만들 때도 여러 겹, 수십 겹 이렇게 들어가거나 수백 겹 입자나 가루의 대중수에서 수많은 연고자석의 결합으로 만들어주면 파워가 셉니다. 연고자석에다 홈을 좀 파주면 표면적이 넓혀지는 현상으로 파워가 좀 더 세집니다. 너무 깊게 파는 것보다 적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의 정도는 필름 방식으로 연고자석을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연고자석 분말을 놔가지고 연고자석을 만드는 형태를 만들거나 연고자석에다 구리를 이렇게 분말을 섞어서 전기를 흘려보내서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을 쓰시면 됩니다.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든지 이게 이제 구리 콘덴서인데 너무 얇아가지고 없는 살림에서 전기를 갖다 쓰다 보니 고장이 잘 납니다. 과열이 그렇죠. 그래서 이 옆으로 퍼지는 것을 기존의 전기선 구리선처럼 동그랗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금속 구리줄에다 구워줘야 된다는 거죠. 구리가 이제 얇으니까 그 정도 전기밖에 흐르지 않는 데서 무리하게 갖다 쓰니까 열이 발생하고 화재가 난다는 거죠. 플러그도 동일해. 이 플러그도 여기 두껍고 얇은데 안에가 금속이 약간 두껍게 보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리줄이를 구워주거나 구리를 추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쪽은 한쪽은 얇게 한쪽은 두껍게 하면 펠티어 소자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기 다 자유, 전기나 열 냉기 구조는 한쪽으로 합니다. 반대편으로 해주면 반대편으로 전방에 옆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양극재, 음극재에 양극, 음극 갖고 온 배터리에
꼭지를 2개, 3개,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배터리 모듈이 다 달려 있겠죠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쓰는 몇 개 꼭지에서 연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압축 전지가 됐든 자동차 2차 전지가 됐든 배터리 종류에 상관. 심지어는 이런 건전지도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지. 꼭지가 제 이론은. 그래서 현재보다 두텁게 이거를 쪽으로 놓으면은 그 두터운 놈을 따라서 전기선에 이렇게 전기가 우세 그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한 선 한 선 똑같은 걸 놓는다. 이런 것을 꼭지를 똑같은 놈을 이렇게 하나 놓는다. 동일한 두께. 그러면 이쪽을 전기선을 어느 쪽으로 어플 이쪽 한 선 이쪽 한 선 연결하면 언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쪽은 오프 시키면 이쪽. 그래서 전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이쪽이 이제 꼭지가 2개다. 여기도 꼭지가 2개다. 그러면 여기다 여기는 한 선만 연결하고 2선만 연결하면 이제 전기선을 구리선의 두께가 동일하다는 가정 속에서 전기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정방향 옆방향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 회전 같은 데서도 모터 회전은 연구자석이다. 이렇게 연구자석 두께를 틀리게 해서 그쪽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구리바 금속 자체를 두껍게 만들면 전기가 그쪽에 많이 축적되는 배터리가 돼요.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리바에다 구리를 감거나 여기다가 대중소 나노 구조로 되다 이렇게 구리다 알루미늄 각각 다 할 수 있어요. 금속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흘려 그래서 틀리게 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구리선이 전기선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약간 이런 구리바로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이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전지를 만들어 놓거나 이걸로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 연결해서 떼선한 앞뒤로 저는 이렇게 에디슨 측리로 저는 전기선을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피복 없이 왔다 갔다 주파수를 만들어 주는데 이 기술은 새로운 전기선의 형태거나 또 통신선 광섬유에서 형태인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반도체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만큼 넣어서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카패시터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비엠 반도체도 이게 들어가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걸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리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저렴 구조를 수백 장 겹쳐놓으면 MLCC 기술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삼성이 넣어드린 이거 쓰시지 마세요. 존스 홉킨스하고 데이처 연구에서 삼성에서 이걸 제 기술을 갖다 쓰시던데 삼성은 이거 말고도 다른 기술도 지금 다 제 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모팀 통해서 대응하시면 저도 좀 어이가 없는데 제 기술의 방송 제가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죠. 이상한 말을. 대한민국 정부란이라고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서 수십 군데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주한미대에서 몇 년째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YTN의 정보 출연 연구가 거기서 소개한 중소기업의 제 기술의 무더기로 방산 기술까지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에게서도 나오는데 제 기술을 거기서 썼기 때문에 왜 제 기술이 모둠으로 여러 가지가 그저 한꺼번에 다 가 있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밝혀질 일이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제를 삼으시면 제가 기술을 공개하는 식으로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필요한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마음대로 쓰시라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기술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니에요. 전 세계가 들었다. 정부 차원에 다 들었다. 주한미대사관 들었다. 대문자부자는 들었다. 그러면 그 지적재산권 위반해서 면모조건 들었다 해서 그 사람에게 다 들었는데 돈을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먼저 쓴다 해서 저한테 먼저 쓰고 나서 나한테 어쩔냐 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걸거나 내서 저를 압박을 해서 하시면 공개 기술로 저는 어떤 기술이고 저는 기술 팔기만 해서 괜찮아요. 다른 기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터 같은데 이런 것을 구리를 두껍게 이런 게 이게 전기가 축적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터 같은 한쪽 면에 이렇게 구리를 이렇게 금속을 배치해놓으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 그쪽 방향 회전시켜 이렇게 돌리면 있겠죠. 모터 기술에 들어갑니다. 모터 종류자가 70m 구리 코일에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쇼트에 원인이 된다고 구리바에다 구리콘을 감아야 된다는 거죠.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에다가도 이렇게 구리 홈을 좀 파주면 표면적인 넓어지는 현상으로, 금속이 두껍잖아요. 그럼 표면에서만 이렇게 전기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홈을 좀 파주면 표면적인 넓어지는 현상으로 좀 더 전기가 많이 업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연구 자석하고 동일하다는, 연구 자석에도 홈을 좀 파주면 표면적인 넓어지는 현상으로 이렇게 좀 더 파워가 세지고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형태로 들어갑니다. 구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구리나 금속, 알루미늄도 전기가 전도되는 것도 동일하게 여러 겹, 수십 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왕 발열이 생기니까 저런 구조를 넣어주면 좀 더 좋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도 배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해상도 2차 전쟁 같은 데도 슈퍼카패시터를 이런 금속 배터리로 쓰셔가지고 몇 개의 모듈, 막 500개, 1000개 몇 개 이렇게 모듈을 거쳐가지고 저를 축적하여서 이렇게 가면 파워 있는 안정적인 구동이 됩니다. 모터에도 안정적인. 그래서 모터 직전에서는 이제 구리선에게 전기선에 구리선을 2톤 넘어로 넣어주면 안정적인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모터가 파워 있게 구동하는구나라고 해서 다른 부분하고 차별해서 전기선을 구리선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갖고 하면 파워 있게 이 기술을 이렇게 차별화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근데 어떤 구리 모터나 발전기에다가 서로 굵기가 트는 구리선들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파워 있는 주파수 구동이 되는데, 약간 파동식으로 움직인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서 필복 없이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주파수가 돼요. 테슬라는 앞뒤로 교류 종교, 예전의 직류로 저는 왔다 갔다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무선 전파다 그러면 서로 파행이 되는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는 방식으로 하면 레이저 레이더가 된다. 레이더 소재에서 대중서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주고 성기형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인데 약하게 줘가지고 영상 레이더 전파를 약하게 해서 레이더 소재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세밀한 이렇게 화면을 영상을 넣는 영상 레이더 기술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서로 파행이 되는 전파를 묶어 쓰면 머스크의 유성통신이 들어 서로 파행이 될 레이저 전파를 묶어서 이렇게 두 개나 세 개나 몇 개는 묶어 쓰시나 알아서 하십시오. 가운데가 좀 전력이 튼실한 놈이 들어가야지. 그럼 서로 인력적인 환자 부목돼서 인력적이면서 멀리 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 부산대 광맥교대로 김창석 교수팀이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에서 서로 다른 파행의 레이저파를 송신하고 수신하고, 이건 제 기술인데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하게 잡힙니다. 또는 이렇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도 전기가 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이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때도 약간 그래서 그거를 전파를 같하게 무선 송수신할 때 탁탁탁탁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는 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전력 충전에서도 그래요. 비례층 같은 데도 탁탁탁 통신층 같은 데도 이쪽으로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무선 전력 송수신 거리도 늘어납니다. 유인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전리층이 이제 빛을 유인한 것처럼 주파수도 유인할 수 있다, 전기도 유인할 수 있고, 그래서 구름 지역 같은 데 앞으로 가서 이렇게 비행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비례층 타타타 걸어주면 이쪽으로 해당되는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번개가 자주 치는 지역에서도 번개를 유도를 비례층으로 유도하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를 걸어준다는 거죠.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 타타타타 걸어주면 이쪽으로 음을 유도를 하거나, 또는 보청기 기술 사람 또 이렇게 아마 도청 기술에서 역시 타타타 걸어주면 이쪽으로 하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음을 집중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음을 소구하는, 조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 해당 주파수로 그러면 필요한 것을 빛과 열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안테나다, 위성 안테나다, 스카이라이프다. 그러면 안에 미니 안테나가 10개가 있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을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한꺼번에 이렇게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몇 개를 또는 전부를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마다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에 SKT다, KT다 같은 회사라도 번호만 틀리면 호출되죠. 서로 다른 회사라도 그렇게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라디오는 수신만 하지만 이건 송수신 또는 유선 충전, 무선 충전할 때도 이게 우리는 자율주행 차량인데 또는 로봇인데 충전한다.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10군데 있다고 각각 충전해 주시오. 이렇게 배터리 다 모듈 달리 빨리 충전되죠. 이 기술 쓰시면 저기서 뭐 무선 전파다 그러면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고 또는 적에게 듣히지 않고 100에 한 전파당 100의 전파를 줄 거야. 10개로 나눠서 10의 전파로 해서 흡수하는 이렇게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SK에서 이거 쓰시던데 쓰시지 마세요. SK 플랜에서 봤습니다. 하여튼 그다음 모뎀과 어떤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파행이 어떤 워키토키처럼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써서 거리를 늘리지 않는 게 제 기술이에요. 그걸 인해서 무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동통신에다 스마트폰에다 워키토키 장치를 자체 전파로 통신을 공짜로 하게 하시거나 저렴하게 하시거나 하시면 저렴한 통화를 하게 하시는 제 기술입니다. 근거리에서는 다 이렇게 공짜 전화 쓰면 되죠. 스마트폰에 이렇게 다양한 전파로서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를 구분해서 보통 라디오파에서 쓸 수도 있고 전파의 종류를 따라서 선택해서 단거리에서는 그냥 그 정도면 출력이 되는데 굳이 장거리파 쓸 필요 없잖아요. 출력도 전기도 많이 들고 해당되는 이렇게 가장 적합한 이렇게 주파수를 따라서 지금 라디오처럼 통신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통신을 할 수 있고요. 장거리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라디오파 같은 거는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가 있는데 드론 조정할 때도 좋겠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음파를 선택해서 하거나 SKT 것도 송수신하거나 KT 것도 이동통신에서 틀려도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이동통신을 적으면 그것도 쓴다는 거죠. 요금을 따라서 싼 걸로 적합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에다 달아놓으면 워키토키도 스마트폰 음질이 되잖아요. 그럼 워키토키가 자체 통신이 되는 건데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전국망으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공짜로 쓸 건 자기가 자체 전파로 쓰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멀리 쓸 수도 전 세계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햄통신 같은 것도 유선 인터넷만 흡수해 가지고 쌍방향 통신으로 만들어 놓고 인터넷에 기도 채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도 할 수 있고 물건 광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워키토키나 또 라디오, 라디오에 정보 허가된 파형이 있잖아요. 라디오 같은데 텔레비전파 이렇게 허가된 전파에다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만 개 만들어 이동통신과 워키토키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된 파형은 하나인데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방송국을 10개, 100개도 만들어 팔 수 있는 제작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이제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원 워키토키다. 이렇게 10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같은 전파는 호출번호 틀리게 해서 각각 통신한다는 거죠. 어떤 전파는 100명 전체 듣는 또는 5명만 이렇게 10명만 참여하는 이렇게 부분 이렇게 반상회 같은 아파트 인터넷 아파트에서도 쓸 수 있고 유무선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 유선이나 무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터폰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회사에서 100명이다 직원 100명이다 전체 또는 5명만 10명만 참여해서 하는 또는 유선전화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선전화 TV 있는 전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다. 유선이나 무선 두 방식 다 가능하다. 같은 전파라면 호출반은 틀리게 해서 하나는 전체 전파 5명만 10명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각각 통신하는 기술을 쓰고 경원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신하거나 같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먼저 얼굴이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프로그램이 그 시각대를 따라 번호가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그 맞아야만 통신을 드론 조정할 때 조건이 조정하지 못하기 위해서 암호를 둔다 그랬죠. 삼성 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 넣어놓고 현관문 개폐, 자동차 문 개폐했을 때니까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쓰지 마세요. 네. 제 평소의 특성상 말을 못해서 이상한 말은 안 했죠. 네. 저는 이상한 말 안 한답니다.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20몇 대 광고 내계신 몇 년째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
기술의 무더기를 쏟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YTN에 소개하는 정부 출연 기관과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참 왜 제 기술이 거기 다 모둠으로 여러 가지가 다 거기 제 기술마다 다 거기가 있을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말을 못하겠네. 병의 손이라 의사실 보가 돼서 난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조심하는 편인데요. 어쨌든 이 배터리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으로도 하나의 전파는 되게 모두 100명 모두가 통신하는, 하나의 전파는 방송용, 하나의 인터넷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따라서 틀리게 이렇게 쓰는 기술을 씁니다. 하나는 이렇게 전체 전파 100명이다. 5명 참, 10명 참여하는 반상의 전파. 하나는 각각 통신하는 전파. 이렇게 하시되, 하나는 이렇게 인터넷 채팅, 하나는 이렇게 인터넷 뱅킹, 뭐 이렇게 각각 틀리게 통신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전파도 무선 전력 송수신, 여러 개 전파를 송수신해서 유선 충전, 무선 충전에 써서 이렇게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가 5개다 이렇게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이게 전기 창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뱅크 같은 데서 이렇게 12.5V에서 이렇게 30V, 60V, 110V, 220, 380 마음대로 조절해서 항전 같은 데서 쓸 수 있고, 앞으로는 모든 전자 회로기판에 CPU 구조에서 이게 들어가는데, 로봇 같은 데는 몇 개 배터리 갖다 쓰냐, 여기 10주고 부분별로 여기 20주고 전기, 왼쪽 다리 40주고 오른쪽 다리 50주고 발끝에서 70주고 이렇게 틀리게 전기 대량이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기술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된다는 거죠. 지금 선풍기, 스피커 같은 거 전기량을 따라 강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에이사 레이더도 그렇고, 앞으로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방송의 특성상 YTN에, 이것도 YTN인데 어떤 파워뱅크 회사가 이걸 쓰시더라고요. 선풍기도 이렇게 기어 방식인데 전기량을 따라 강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명도 그렇고, 형광등도 그렇고 전기량을 따라 이 기술은 자동차 연료전지 같은 몇 개에서 5개, 10개로 분할해서 하거나 납축전지 같은 해서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이렇게 강한 전력을 주고, 여기서 약한 전력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 개에서 뭐 갖다 쓸지, 2개에서 갖다 쓸지, 각각 100의 전기를 갖다 쓴다 그러면 여러 개를 묶고는 많은 전기를 갖다 쓰고 파워를 높이는 기술에, 여기 안에도 모듈이 10개 들어가 있다, 배터리가. 그러면 각각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 빨리 충전되죠. 이게 배터리가 100개 있다 그러면 각각 전선을 연결한다는 거죠. 그다음 언어프 구조를 해서 몇 개의 배터리 갖다 쓸지 기술을 씁니다. 1000개든 뭐 10,000개든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어서 굵은 놈은 전기를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이죠. 수용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 스피커에서도 쓸 수 있고, 채널 맞추듯이 이렇게 두꺼운 놈을 통해서 중간 놈, 얇은 놈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요.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께를 선택해서 전기를 수용 구조를 따라 약하게 강하게 줄 수도 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TV 보면서 어떤 분이 하시는 걸 봤는데 눈치를 챘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를 선택해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쓰시지 마세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가 똑같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배터리처럼 한 개에서 언어프식으로 해서 한 개만 연결하든지 2개를 연결하든지 해서 3개를 연결하든지 10개를 연결하든지 5개를 연결하든지 해서 전기량을 틀리게, 전기는 각각 다 흘려보낼 수 있고요. 언어프만 시킨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은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 전기는 다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용 구조인데요. 공급과 수용 구조에서 전기량의 강중량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기만 되는 거 아닙니다. 프로펠러도 됩니다. 석유 방식이다. 연소기관이 6개 있다. 그러면 이제 연소기관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비행차나 배, 뭐 자동차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한 데를 따라서 대자리를 움직일 건지 소자리를 움직일 건지 여러 개를 조합해서 할 건지,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연소기관을 넣으면 불꽃이 각각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그렇죠. 융합열이 일어나서 파워 있는 구동이 가능하는데, 6개다 그러면 2개를 가동하는지 3개를 가동하는지 6개를 가동하는지 이렇게 한다는. 조명 같은 데는 그러면
조명의 램프가 40개다. 그럼 20개만 가동은 10개만 가동 어느 부시고 40개만 빛의 붉기가 틀리죠. 이것도 파워가 틀려요. 그래서 연소기관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만들어 융합열을 만들면 좀 더 파워 있는 구동이 가능하고 거기도 전기가 됐든 아니 소기 방식이 됐든 연료가 뭐가 됐든 수소 가스가 됐든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따라서 파워를 틀리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비행체 같은데 이렇게 수소 전 자동차에다가 산소통을 갖고 다니거나 휘발유다 소기 방식이다. 그러면 거기다 바이오 디젤들에 산소를 조금 섞어서 팔거나 터지지 않을 정도로 뭐 이렇게 경유다 또는 여기 수소산소를 섞어서 팔거나 하는 기술에 이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당사자가 산소통을 좀 갖고 다니면서 산소를 이렇게 해주거나 공기탱크 방식으로 해서 압을 조절하면서 충분한 이렇게 파워 있는 압을 조절하면서 공기를 넣어준다는 거. 그럼 이제 파워 있는 구동이 가네요. 카브레터 같은데도 연료를 갖다가 압축기를 이용해서 통로를 압축기 형태로 좀 만들어주거나 압축기를 넣어가지고 분사해주면 좀 더 완전 연소가 가능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료를 약간 데워주면 뭐 휘발유가 됐든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데워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좀 더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산소를 섞을 때도 역시 동일하다. 데워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뭐 자동차, 배, 비행기에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체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연소기간 6개다. 자동차도 배도 그러면 1개 가동할지 원오프식으로 2개 갈지 3개 갈지 4개 6개 가동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연료로 10주고 여기는 오른쪽 20주고 전기 방식이든 석유 방식 연료가 뭐가 돼 이렇게 자세를 제한은 됐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이걸 하시던데 모스크의 스펙스X에서 조절하는 거 보셨어요? 제 기술인데요. 네네 모스크 스펙스 연소 기간을 불꽃을 조절하면서 안착하는 걸 봤는데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을 해요.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수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무주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지도 땅속 지도 이런 거 부천 같은데 가스관 피해서 이렇게 그것과 연동해서 카메라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카메라 보면서 딱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는 기술에 사용하는데요.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의 카메라도요. 입체로 본다는 거죠. 사람이 눈코 사람이 각각 보듯이 그래서 틀리잖아요. 이것도 이건 입체로 봐서 이건 어디다 쓰고 이건 어디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 어떻게 대응할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인식 기술에 해당 카메라 인식으로 모든 사물을 사람이 하듯이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다른 데서도 전쟁 전투 로봇에 전쟁 드론에 쓰이는 기술입니다. 사람 차량 같은 거 일련번호를 해가지고 추적하고 특정 대상만 공격하거나 뮤비 같은 거 특정 세력만 따라가서 뮤비 촬영하거나 군의 자동 같은 전쟁 수행의 모든 방산 무기의 기술이 다 쓰입니다. 이것은 A사 레이더에도 어떤 이동 통신 전파를 쏘고 송신 수신할 때도 이 좌표 수자 방식으로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쓰면 바보죠. 그래서 서쪽이 어디 지점에 정확하게 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또는 전파를 이 정도 전력을 줬더니 이 전파에 어느 정도 거리를 가더라. 그래서 A사 레이더 같은 거 이 전파를 쐈을 때 어떤 지점 전파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거리를 측정해서 거기에 위성으로 보는 스텔스 전파 또는 이 전파로 발견 못하면 다른 전파를 쏴가지고 반응의 정도가 틀려요. 금속이 스텔스 전투기를 다양한 전파를 쏴서 발견해내는 이런 기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저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쏜다는 거죠. A사 레이더 하나 같은 데서도 쓰지 마세요. 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쏴봐서 거기에 반응하면 그쪽을 본다는 거죠. 다양한 전파를 쏜다는 거죠. 전쟁할 때라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고 쏘면 강한 융합열이 일어나는데 레이더 목통시키거나 미사일 목통시키거나 상대방의 전투기의 기판 모든 기기를 목통시키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물에다 조사하면 상중하로 해서 물의 깊이를 따라서 수소산소 추출에 해당합니다. 열분해법, 전기분해법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전파, 음파, 전파의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를 섞어 쏘면 지상병력 같은 거 다 태워버립니다. 너무 고율 이렇게 순간적인 고율로 쓰러집니다. 전력의 정도를 따라서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이렇게 사람 탐지에 적합한 기술로 해가지고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도 CCTV에다가도 전파로 경보 기능을 주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레이저 빛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올 때 잘 안 보여요. 저녁에 딱 그 불을 켜갖고 보는 이런 CCTV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배터리는 110이나 220으로 이렇게 킨다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드론 같은데 이것을 장착을 해서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해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도 전파로 박쥐가 전파 쏘듯이 사물을 분별해서 열화상 카메라 같이 이렇게 인식을 해서 화면을 표시할 수 있다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데도 CCTV에도 경보 기능을 주면 일일이 하루 24시간 볼 필요 없어. 사람 오면 다 경보하고 딱 그 화면에 저장이 되거나 화면을 그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건물에 이게 놔둬도 이게 나중에 뒤져보는 식이지 일일이 지켜보지 못하는 이상은. 그래서 전파의 경보 기능을 주면 좋겠다. 쓰시면 전파의 종류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캠코더를 적외선 기능을 줘가지고 45,000원, 99,000원. 그럼 캠코더를 CCTV로 카메라를 하자는 거죠. 쓰시면 좀 더 많은 거리가 높고 화면도 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장 기능도 있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드론 같은 데서 사람 차량을 이렇게 분별해서 자동 전투하는 데 있습니다. 호텔 서비스룸도 사람을 다 각각 기억하고 우리가 눈, 코, 입 그 사람 모양 옷 바꿔 입어도 알잖아요. 그래서 입체 방식으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표준, 그 사람이 이렇게 살쪘어도 그 사람 알아보게끔 표준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을 만들어 사물을 인식합니다. 또는 전파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집안이다 그러면 열의 측정을 해서 어디서 열이 특정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이 있는데 이상 발열의 반응이라는 그런 화재 경보기라는 거는 입체로 연기가 뿌옇다 그래 입체로 인식을 해서 경보를 내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뭐 음성 이렇게 소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있는데 일상적인 것이 아닌 이렇게 그런 걸로도 음파로도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음파를 플러스 마이너스 넘어선 거를 경보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파를 송수신한다 했을 때 전파 수집기를 만들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 이제 전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상 반응으로 보고 그걸 추적하는 경보를 내리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동작을 감지를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가로세로 잡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움직였을 때 이게 동작 감지를 해서 경보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입체 방식으로 전파를 쏘지 않고도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 수제 방식으로 그 입체가 움직였을 때 경보를 내린다. 그 건물의 출입이 움직일 리가 없는데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 방식의 동작 감지기도 경보기도 만들 수 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전파 없이도 경보할 수 있죠. 전파 없이도 거기 입체로 화면이 뿌옇다. 그러면 이제 연기가 찼다 그래서 경보를 내리거나 화면에 불꽃이 이렇게 번쩍번쩍 그것도 움직이거나 얘기하기 때문에 빛의 정도를 빛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있는데 표준을 만들어 놓고 빛이 이제 이상 반응 발에 이렇게 그거 불빛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감지해서 경보를 내리거나 할 수 있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데 또 물줄기를 달아가지고 카메라 인식으로 건물 같은 거 촬영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결정하고 입체만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써요. 입체가 이제 사람이냐 움직이는 입체냐 고정된 입체냐 이 방식을 구분하고 건물에서 물줄기 따라서 소방하거나 화재를 진압하거나 청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투데이에서 하시던데 쓰시지 마세요. 진공청소기 같은 거를 이렇게 휴머노id 로봇 이런 모든 자동차들 입체계 자율주행 차량도 가로세로 잡혀 수저 방식으로 해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움직이는 입체 사람 같은 움직이지 않는 입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써요. 몇 미터 앞에 멈추는데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서 사람의 눈, 코, 입 이렇게 이런 거 구분하거나 노인, 어린이를 구분하거나 사물을 이렇게 구분해서 물류센터에서도 쓸 수 있고 물건의 가격도 하고 재고도 관리하고 편의점 마트 같은 데서도 계산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사람이 고객님이 몇 개 집었나 이게 다 볼 수 있잖아요. 카메라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까지 해주고 도둑질하지 못하게 해주거나 이렇게 하십니다.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해서 금고에 이렇게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5만원 이렇게 동전가에 세워서 표면에 표시해주고 인터넷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사람만이 금고를 여는 이런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금고 같은 데도 카메라 인식으로 그 사람 외에는 금고를 만지지 못하면은 경보를 내리고 인터넷망 자체 통신망으로 이렇게 뭐 그냥 완전 브레이크 건다는 거죠. 아예 잠가버린데 어떤 것도 안 통하도록 비밀번호 알아도
그 사람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인터넷 뭐냐면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현관문 이렇게 비디오폰 같은 것도 그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얼굴이 먼저 인식이 돼야지 로봇 같은 거 조종할 수 있거나 띠띠띠띠 이렇게 해당되는 뭐 아니면 열려라 참깨 이것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저기 음성 명령, 비밀번호, 여러 가지를 복합하는 방법도 쓸 수 있다.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내일은 들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고를 쓸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할 때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시각대 프로그램 일치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만에 혹시라도 상대방이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열려라 참깨, 올려라 들까 암고를 바꿔줘서 그것이 맞아야만 통신하거나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신하는 구조로 부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파리 오각할 때 이메일에다 비밀번호 넣어주거나 인터넷 모든 망에 통신망에 비밀번호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삼성이 지금 전파에다 비밀번호 달아서 스마트폰인가 현관문 개폐, 자동차문 개폐 쓰시던데 제기술입니다. 쓰지 마세요. 네. 드론 조종할 때 암고가 맞아 비밀번호 맞아야만 통신한다는 거죠.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미 암고를 자기가 만들거나 자동 프로그램에서 자동 그렇게 맞춰주는 두 방식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 암고가 내 얼굴이거나 음성 명령일 수도 있다. 열려라 참깨. 그 다음에 비밀번호 맞는 그렇게 하면 좀 더 보강이 되는 거죠. 같은 프로그램을 상대방의 조건이 갖고 있거나 상대방이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마스터키는 항상 있어요. 그래도 속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막아냈거든요. 쓰시면 저기서 또는 경로를 인식하는 기능 그런 것들도 쓸 수 있습니다. 자피아 수화 어디 자피에서 왔느냐 자피아 수화 방식도 그것도 속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피아 수화 방식에 얘기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서 되겠어요. 또는 동작 인식 이렇게 착 이렇게 이것도 암고가 됩니다. 동작 인식 이렇게 그날의 암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동작 인식 현관문 디지털 기능 회사문 출입할 때 좋죠.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카메라 인식.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거나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거나 한 개의 전기선의 구리선을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언오프식으로 몇 개에서 연결할지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 전기를 갖고 흘려보내면 배터리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가 똑같다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짜리, 다섯 개 전기는 각각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어요. 공급 측면과 수용 측면 양쪽에서 전기의 양을 틀리게 이렇게 보내거나 틀리게 수용하는. 그래서 그 보일러성 이런 것들을 스피커선 되게 얇잖아요. 220이 쓰는 데는 좀 굵고 노맥 4.0인가 여기가 좀 굵고 얇은 게 또 장원선도 얇잖아요.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이 얇으면 그 정도밖에 전기가 안 흘러요. 그래서 선택으로 이렇게 두꺼운 놈, 전기선의 얇은 놈, 이렇게 중간 놈, 이렇게 아주 얇은 놈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공급도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를 따라서 공급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전기량을 조절하거나 12.5V, 30V, 60V, 70V, 110V, 220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용 측면에서 전기 220 흘려봐라. 나 전기선 이렇게 스피커선밖에 안 되지. 그래서 그 정도밖에 전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용 측면에서 전기량을 조절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런 것들을 약한 전구 그 정도밖에 받아들였으면 전구를 꽂아 놓으면 220이라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원리는 이 기술을 제가 이렇게 기술을 공부하면 제 방송의 특성은 꼭 이게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있는데요. 쓰시지 마세요. 부탁 좀 합시다.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외국에 팔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